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마이너스 4.2%라는 살벌한 갭 다운 출발 후 하루 종일 반등하지 못하고 그나마 저가권에서 횡보한 선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만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역대급으로 출회되는 괴로운 하루였습니다. 한편 해외 시장은 놀랍게도 러셀이 3% 가까이 반등했는데 다우와 S&P는 1% 정도만 반등한 데 그쳤죠. 채권 시장은 채권 만기를 맞이해서 오늘도 꼼짝말을 이어갔는데요. 전일 시장이 중요한 움직임들이 무엇이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정리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마이너스 4.2% 갭 다운 출발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멘탈 붕괴를 겪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KRX 개장 전 NXT에서 일부 대형주에 대한 푸닥거리가 먼저 마무리되면서 우리 증시는 오전 10시 35분까지는 나름 조심스럽게 저점을 높여가려 했어요.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 매매인데요. 개장 후 5분 만에 5천억 매도를 쏟아낸 게 이어 오전 10시에는 이미 1조 3천억 넘는 현물 매도를 쏟아내면서 지수의 반등을 단단히 틀어막았죠. 사실 1조 3천억이 현물 매도라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대부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그냥 오지게 때린 거예요. 그렇게 오전 12시까지 현물 매도를 2조 넘게 때리면서 지수는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이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현물을 대량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은 오전 10시 30분까지는 소폭 순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현물만 열심히 때렸지 선물은 오전장에는 매수했거든요. 물론 규모는 크지 않아요. 그리고 오후장에도 얼마 매도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선물이 고평가가 되고 현물이 저평가가 되니까 매수 차익 거래가 무려 2280억이나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하루에 2조 8천억 매도한 상황에서 매수 차익 거래 2280억은 별게 아니긴 하지만 매수 차익 거래를 유발시킬 정도로 현물을 아래서 지저댔다. 이게 핵심이에요. 시장이 큰 개파락을 했지만 장중 내내 반등 한번 제대로 못하고 바닥에서 뭉갰는데 그런 것 치고는 옵션 변동성은 워낙 높았던 탓에 얼마 오르지 않았습니다. V코스피 지수는 하루 종일 그냥 41포인트대에서 등락을 했어요. 41포인트. 대단한 거죠. 오후장 들어서 V코스피 지수가 조금씩 오르면서 주말에 있을지 모르는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흐름은 어차피 월요일 급반등은 없다. 이런 게 컨센서스였던 것 같아요. 만기가 하루 남은 월요일 위클리 옵션이 등가 프리미엄 합이 13포인트가 넘기 때문에 갭으로 2%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이 정도 프리미엄이면 다칠 일도 없겠다 싶습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은 장 초반에 얼마 증가하지 않았고요. 오전 11시 이후 시장이 추가 하락을 부담스러워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약 5,000계약가량 늘렸을 때 조금 증가하긴 했는데 장마감 무렵에는 2,600계약 정도를 남기고 모두 청산됐어요.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선물 매매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 이 돈들이 다 인도 파생시장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옵션 프리미엄이 살벌하게 높은 데다가 갭이 크게 나오고 있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을 쌓기 부담스러운 것도 이렇게 낮은 수준의 미결제 약정을 유지하는 원인 같아요.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메이커들이 드디어 하락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상단 배리어를 무려 20포인트나 낮춰서 600포인트를 580포인트로 롤링 다운하고 하단 배리어 또한 540포인트를 520포인트로 낮추었는데 수요일에 시장이 저점을 찍고 목요일에 엄청난 갭 상승을 하자 11월 중 3중 바닥이라고 봤던 투자자들이 목요일에 그 갭 상승에도 불구하고 롱을 밀어붙이면서 연말까지 전고점 가자 한 것 같은데 목요일에 마켓메이커들은 상단 배리어 그대로 고정하고 하단 배리어도 올리지 않았어요. 아직은 잔존일이 3주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롱 바이어스를 드러낼 때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월중 3중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마켓메이커들이 좀 롱으로 볼만도 한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한 이유를 이제 알겠죠. 이게 지난 11월물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인데 마켓메이커들은 11월에는 시장을 극도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웬만큼 하락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어떻게든 푼 매도를 늘리고 콜 클래스는 위로 열어두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선물이 600포인트를 넘어가니까 다 죽고 말았죠. 근데 이번 12월물에 대해서는 초반부터 시장을 조심스럽게 중립으로 전환하더니 오늘은 확실하게 위쪽은 이제 닫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잔존일을 감안하면 어차피 상하 레인지를 조이기 시작했는데 워낙 높은 변동성 하에서 옵션을 발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반가워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V코스피 40포인트 이상에서는 옵션을 좀 패더라도 웬만해서는 먹고 나올 수 있는 것인데 하루에 지수가 3% 4%씩 움직인 마당에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죠. 행사가별 옵션 미결제 약정이 1만 계약을 지금 좀처럼 못 넘기고 있거든요. 마켓메이커들은
그릭 세지를 2.5포인트 당연히 아니고 5포인트도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뭐 10포인트 단위로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먼슬리 옵션이야 세타 감소 구간을 최대한 미룰 수 있겠지만 위클리 옵션은 이렇게 10포인트 단위로 해지한다 그러면 엄청난 감마 리스크에 노출되게 될 텐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일본도 그래요. 어쩌면 미국 증시도 앞으로는 이러한 고변동성 장세에 들어가기 시작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시가 저가 출발 후 오전장 1시간 동안은 스트레이트 반등이 나왔어요. 1% 넘게 올랐죠. 그런데 이후에 상승분을 몽땅 반납하고 마이너스 1.2% 넘게 하락한 등 이게 뭐지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나마 장마감 무렵에 미국 증시가 상승 반전에 성공하자 플러스 마감을 하긴 했지만 시장의 움직임은 이게 뭐지 싶었죠. 시장의 하락 원인에 대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비밀 평화회담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라인메탈이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무려 7.2% 빠지면서 언더슈팅을 이어간 것이라든지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 이게 마이너스 6.3% 하락한 등 올해 상반기 초강세 종목들에 대한 이익 실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빈집털이에 가까운 자동차주가 급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오후에 끌어들 올리는 데 성공했어요. 오늘 스텔란티스는 무려 6.4% 상승하고 BMW와 MBG도 1.5% 넘게 상승했죠. 근데 이들 종목은 그냥 저 바닥에서 올랐다가 내렸다 고개 든 것에 불과해요. 또 지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여전히 20포인트 위에서 마감했는데요. 미국이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은 적극적으로 상방을 따라갈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채권 시장은 오랜 박스 장세 끝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채권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유럽 세션에서 간만에 채권 매수세가 유입되니까 미국 국채 선물도 함께 상승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유로존 채권 시장이 오른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버솔드된 부분이 거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 이게 무슨 채권이 상승으로 젖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미국채의 반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장 전에 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단기 채권 좀 더 튀긴 했는데 그냥 채권 옵션 만기에 풋옵션을 철저히 죽이기 위한 움직임에 불과했고요. 실제로 본장 개장 후에는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눌리기도 했습니다. 그냥 채권 옵션 만기를 맞춰서 양쪽을 다 죽인 것이죠. 오히려 채권 변동성 지수는 다시 올라서 78.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엔화가 의미 있게 고개를 들었는데 전체의 비달러 바스켓이 움직임 보면 이번 주에 엔화가 참 많이 오버솔드 됐었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내에 밸런스를 맞추는 정도의 반등이 있었다 이렇게만 보고 있어요. 이번 주에 엔화는 다카이치 총리의 엄청난 부양책 이슈로 하염없이 떨어졌지만 한 주의 마감을 앞두고 BOJ 우에다 총재가 오전에 일종의 구두 개입을 하면서 엔화가 조금씩 강세로 돌기 시작했고요. 이후 아시아 세션 마감 후 일본이 가타야마 재무장관이 추가 채권 발행보다는 세수를 늘려서 부양책을 할 것이다 이런 소식에 엔화가 상승폭을 키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통화들은 별다른 의미 있는 움직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아시아 세션 후반부터 실버가 밀리기 시작해서 유럽 세션 들어서는 무려 4.5% 하락을 했어요. 다행히 미국 세션 들어서는 급반등을 해서 보합권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 현물 장 마감을 앞두고는 다시 눌려서 마이너스 1.38% 하락을 마감했죠. 이러한 과격한 하락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하락과도 비슷한 움직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 자산들, 이른바 이제 투기적인 매수가 들어왔던 골드나 실버,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한번 스탑로스가 쫙 나가면서 밀렸다가 다시 어느 정도 반등했다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골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유럽 세션 시장 무렵 마이너스 1.44%까지 하락하면서 다시 4,000달러 깬가 싶었는데 다행히 미국 세션 들어서 전체 지수가 반등할 때 조심스럽게 골드도 반등해서 한때는 4,10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물론 현물 마감 무렵에는 다시 눌려서 4,062달러까지 내려왔는데요. 골드 변동성 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4.38% 하락해서 21.9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4,000달러 선에서 좀 더 횡보하다가 레벨 다운이 나올 수 있는 한 주로 마감했는데 그거는 다음 주 가서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기름 시장도 언더슈팅이 나왔습니다. 기름은 아시아 세션부터 계속 매도가 나오더니 유럽 세션 초반 무렵 57.5달러까지 밀렸습니다. 이후 미국 세션 개장 2시간 전에 유가가 자율 반등이 나오게 됐는데 결국 본장 가서는 다시 57.5달러를 깨러 갔습니다. 그래도 57.5달러 이하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가 들어왔고요. 결국 기름 변동성만 죽인 채 1.3%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이 평화의 협정안이 사실상 러시아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는 그런 굴욕적인 것인데 그마저도 협정에 조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 이렇게 협박한 것이 드러나면서 유가의 하락은 앞으로도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실물 수요도 약하고 군사적 긴장도도 낮아지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러시아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기름을 뽑아댈까요?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목요일 종가 저가로 마감했습니다만 아시아 세션에서 좀처럼 의미 있는 반등하지 못했고요. 유럽 증시가 본장 개장 후 1시간 동안 반등을 했다가 이후 1시간 동안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월중 저가를 갱신하자 나스닥 선물은 23,904포인트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반등을 하긴 했는데 반등 시 매도의 압력이 훨씬 더 컸어요. 다시 전산장에서 일중 저점권까지 온 상황에서 뉴욕 연준이 윌리엄스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발언을 하니까 반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낙폭을 줄인 것이지 뭐 크게 오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미국 증시는 0.5%가량 상승한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처음 10분 동안은 그야말로 괴랄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1분봉 하나에 50포인트 올랐다가 50포인트 내리고 100포인트 올랐다가 100포인트 내리고 그걸 위로 쿵 아래로 쿵 한참 반복하면서 진폭을 조심스럽게 키워나갔습니다. 나중에는 5분봉에 200포인트씩 움직여요. 그런데 유럽 증시 반등과 달리 미국 증시는 조금씩 상승분을 반납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결국 개장 후 첫 1시간 동안 다시 눌리면서 24,000포인트마저 깨게 됩니다. 장초반만 해도 마이크론이 플러스 출발한 등 나름 반등을 하려 했던 것을 엔비디아나 오라클 등 이번 AI 거품론에 휩싸인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을 끌고 내려갔고요. 변동성도 꾸준히 올라서 월중 고점을 돌파하게 됩니다. 최근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 마켓 뎁스가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가 갭 상승 후 내려오는 과정이 그야말로 지랄 같았어요. 매도가 쌓이면서 눌렸다가 매도가 사라지니까 나스닥이 1분 만에 100포인트 반등, 또 눌렸다가 5분 만에 200포인트 반등. 그런 식으로 이 맨정신으로 매도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이 구간에서 변동성은 계속 올랐어요. 변동성이 빠지기 시작한 것은 유럽 증시가 마감 1시간을 남겨두고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미국 증시의 매도가 조금씩 거쳐지면서 그다음부터 올라간 거거든요. 오전장 1시간 동안 엔비디아는 무려 4% 넘게 빠져서 121선마저 깼는데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지수가 다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야 변동성이 내려갔다. 그러니까 AI 주식에 대해서 일단은 이번 주의 매도는 여기서 마감 이렇고 확인되니까 지수가 반등했다라고 본 거예요. 한편 오늘 러셀은 무려 2.97%나 상승했습니다. 아니 1.9%만 올라도 좋은 반등이라고 할 텐데 무슨 2.97% 반등일까를 보면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기기, 건기식 생산업체 이런 것들이 반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시장이 급반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트레이더들은 주로 빈집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종목들이 마켓 캡이 크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매도하게 되어 생긴 현금도 워낙 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 매수한 규모가 해당 종목이나 업종을 강하게 끌어올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일라이릴리나 J&J, FB 같은 나이즈의 전통적인 제약바이오 업체가 매우 강하게 올라온 것도 눈에 띄어요. 이것도 AI 주식 팔아서 스몰캡 살 수 없다. 그러면 나이즈 풀 내에서 제약바이오 사면 뭐 절대적인 마켓 캡 차이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것이죠. 장중에 발표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것들은 시장에 별다른 영향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요. 애당초 이 마켓 뎁스가 지금 낮은 데다가 투자자들이 관심사는 오늘 옵션 결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AI 관련 주식이 하락이 멈출 것인가 이 두 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합니다. 오히려 새벽 3시 48분경 트럼프 측이 익명의 소식통에 의해서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중국에 판매한 것을 논의 중이다. 이러면서 나스닥에 잠깐 숏커버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하여간 이놈이 익명의 소식통이란 이 적절한 시점에 옵션 매도자들을 아작내버리는 아주 재미있는 존재예요. 뭐 텔레그램 받은 글 뉴스인가요? 뭐 어쨌든 그렇게 지수를 슈팅 주고 나서 1시간 뒤에는 조심스럽게 상승분을 반납하기 시작해서 전일 종가 기준 1.14% 상승으로 마감하게 됐는데요.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눌린 것이나 변동성이 빠졌다 해도 여전히 21.5포인트 이상에서 마감한 것 등을 고려하면 아직은 시장의 하락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 1.39% 상승 마감해서 월요일 시가 자체는 크게 오르겠지만 변동성을 고려한다? 그러면 지수의 반등은 최대 553에서 557포인트 사이에서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전히 엔비디아 등 AI 관련 주식에 대한 기대감은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보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올해의 강력한 디스퍼전 장세에서 빠르게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대단한 장세였죠. 일본이나 우리 증시는 엄청난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 증시는 2등과 비교해도 지금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익 실현하는 것이 부담이 없을 거예요. 증시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펀더멘탈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올해가 특이한 장이었기 때문에 오버슈팅도 컸고,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밀리다가 언젠가 언더슈팅이 세게 나온다면 그게 바닥을 만들 것으로 봅니다. 당장 월요일만큼은 지수가 반등할 때마다 매도 압력이 시달리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음봉을 그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월요일이 위클리 옵션 프리미엄이 워낙 비싼 상태로 끝나서 양매도로 시장을 조이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수가 올라올 때마다 콜 레이쇼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요. 가장 좋은 것은 시장이 더 이상 못 오르고 오후에 흘러내린다. 그때 그냥 먼슬리 옵션으로 콜 매도 대응하는 거 좋겠습니다. 현물 기준에서는 계속해서 관심 없었던 종목이나 업종에서 단발성 매수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의 베타가 내려가는 것을 시장이 바닥 신호다라고 보고자 해요. 지난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러티브가 최소한 하반기에는 분명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삼성전자는 좀 질린 것 같아요. 삼전 매매하느니 더 심플한 반도체 비즈니스 하는 SK하이닉스의 고베타를 좀 즐기려는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S&P 지수는 1.2%밖에 안 올랐지만 미드캡 지수가 있어요. S&P 미드캡. 이거는 2.5% 상승해서 목요일이 눌림을 모두 만회했는데요. 거의 3년 동안 SPX 인덱스가 SPW, 그러니까 가중평균 지수를 앞서고 있었어요. 이제 AI 프리미엄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SPW 인덱스가 살살 올라올 것으로 봐요. 이렇게 SPX와 SPW의 스프레드가 붙는다는 것은 사실상 AI 제국이 망한다. AI 프리미엄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붙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동행하는 수준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야 다시 AI 관련 주식에 롱을 붙여볼 만할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이들 초고베타 주식은 급등락을 반복하겠지만 포지션으로 밀고 갈 타이밍은 그때 가서야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하루 이틀 보고 단타 치는 거는 괜찮겠고 또 성과도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매매하는 것은 트레이딩이지 인베스트는 아니죠. 그래서 인베스트를 포지션을 쭉 밀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 베타가 좀 낮아지는 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미국 증시가 지금 3주 연속 주봉, 음봉을 맞으면서 투자자들을 걱정하게 했는데 아직 진정한 언더슈팅은 안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목요일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한 급등락장은 옵션 만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었다라고 보는데요. 이날 풋옵션 시세가 40에서 50배까지 터졌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풋옵션 싹 다 죽이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콜옵션이 살아났냐 하면 기껏해야 5배에서 10배까지 올랐다가 그마저도 장마감 1시간 반 남겨놓고 살짝 누르니까 양옵션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빅스가 확 죽어야 되는데 그렇냐?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난리 브루스는 아직은 저는 라운드 1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요. 진정 변동성이 레벨업한 것이다. 그러면 특히 시총 최상위 종목이 베타 커지고 있다? 그러면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처럼 굉장히 큰 하루에 갭 상승 2%, 갭 다운 3%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한국시장 개장 전에 텔레그램 채널이든 네이버를 통해서든 시황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